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일경 투자 잭팟. 지금부터 2배 더 성장한다. 과연 일경 투자랑은 어떤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2배 더 성장한다는 건 과연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워렌 버핏이 뭐 한다고요? 11년간 몰빵했습니다. 어디에요? 에너지에 몰빵했습니다. 그럼 과연 워렌 버핏이 11년간 몰빵하고 있는 에너지는 무엇인지, 그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대장주를 오늘은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냐고 하면은 바로 이런 뉴스가 장중에 나왔죠. 14일 나옵니다. 뭐라 나옵니까? 자, 일경원 굴리는 누구? 블랙록 회장. 자, 재생에너지 투자보험 온다. 기회를 잡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그래서 일경에 가까운 금액을 굴리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전환기가 재생에너지 투자의 봄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투자자들에게 모아라.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뭐합니까?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자꾸 원자재 대란이라든지 이런 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서 굉장히 반사이익을 받는 기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에서 가장 큰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뭐다? 여기서 나온 건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기 재생 에너지 투자의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실제로 재생에너지 관련 펀드도 호황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진짜 어떻습니까? 자, 에너지 전쟁에 신재생에너지 ETF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날개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대다수가 2월 15일 대비해서 4월 13일 보면은 주가가 적게는 얼마입니까? 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상승하는 100%는 아니죠. 한 50% 정도에서 한 8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ETF들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한다?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 에너지 대란 속에서 반사이익을 받는 거는 에너지 대란이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반사이익을 받는 거는 뭐였다? 지금 이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쪽으로서의 이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건데 사실상에 이거를 놓고 보면은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늘 말하지만 원래 지금 이런 것들이 전쟁 때문에 사실이 러시아에서 원래 끌어오던 거를 못 끌어오니까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이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죠.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동일하게 늘어나고 있으니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으니 당연하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과연 전쟁이 끝나고서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되었든 에너지 쪽이 되었든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가 사실상 핵심이겠죠. 핵심인데 지금 시장에서 대다수 보면은 이게 전쟁이 끝나고도 어떻게 본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뭐 한다. 러시아 엑소더스 전쟁이 끝나도 뭐 하겠다. 루소포비아 계속된다. 그래서 미국 내 반러 센티먼트 구소련 시절 이후 최고 집단 잠재의식 영향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끝나더라도 이제는 이 루소포비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오랫동안 교육되고 경고해줘서 서방 사람들의 집단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라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부터 쌓이었던 게 이번에 터지면서 뭐한다? 끝나더라도 이제 러시아발 이슈가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런 뭡니까?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면 뭐라고 해요? 보면은 중국 이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편 러시아 엑소더스를 위해서는 뭐 할 수도 있다. 서방국들이 지금 이제 러시아산 에너지에서의 자립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서방 국가들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뭐한다? 가속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한다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향후 뭐 할 수 있다? 이 러시아의 에너지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이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더 빠른 속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일경원이라 불리는 블랙록 회장 역시 뭐 한다? 재생에너지에 투자붐이 오고 있다. 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죠. 에너지 대전환기를 맞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사야 될 것인가? 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굉장히 뭐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시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러시아 석탄 제재 후폭풍 뭐 한다? EU에서 태양광과 뭐 하겠다? 풍력 시장이 2배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2배는 더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태양광과 풍력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럽연합이 뭐예요?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에 합의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시간표는 빨라지고 있다. 아까 앞에도 말했죠?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뭐 하겠다? 비중을 2배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킨 독일에 이어 영국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했고 유럽에 진출한 한국 태양광과 풍력 기업의 먹거리도 늘어날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럽 쪽에서 뭐 한다고? 유럽 쪽에서 재생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 투자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뭐다? 그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시장이 2배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역시나 태양광 및 풍력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최근에 뭐 했을까? 최근에는 이제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유럽 쪽에서도 투자 이슈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합니까? 원전 재가동이라든지 이런 이슈와 함께 다시금 뭐 했어요? 원전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죠. 뭐 우리나라가 최근에 아니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뉴딜 정책 뭐 얘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이런 이슈와 함께도 굉장히 크게 갔던 종목들 중에 하나 뭐예요? 또 태양광과 풍력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슈에 민감하고 이런 투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갔던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 뭐 한다고요? 시장이 2배 커진다, 뭐 유럽연합에서 투자한다,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역시나 뭐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태양광 및 풍력 시장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태양광 관련 수혜주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 풍력 관련 수혜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알아서 사세요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방송을 안 찍겠다고 했죠. 조금이나마 그럼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은 무엇인가를 좀 예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뭐겠어요? 아무래도 큰 투자를 하고 더 크게 성장하는 이 기업이나 나라에 뭐한다? 투자하는 기업이 이 주가의 모멘텀이 더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오늘 또 하필이면 딱 이런 타이밍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고 하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콜롬비아가 뭐 하겠다? 러시아 대신 서방에 뭐 한다? 에너지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제 서방 국가는 러시아 의존 불가. 지금 이제 딱 앞에 나왔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보면 뭐라고요? 이제 그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에서의 자립이 필수적이다라고 지금 세계적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도 뭐라고 한다고요? 자,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제재를 당한 러시아 대신해서 우리가 뭐 하겠다? 우리가 서방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우리한테 시켜만 달랄까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보면 뭐라고 해요? 자, 서방 국가들은 더 이상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역할을 수행하겠다. 그러면서 콜롬비아에서는 즉시 생산을 늘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자원의 3가지 분야로 뭐가 있다?
석유가스 수출, 수소 등 여기 나온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석탄을 열고 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는 즉각적인 석탄 증산이 가능하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산지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 그것들을 뭐다? 전력 생산에 사용하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쭉쭉쭉쭉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는데 어찌됐든지 지금 오늘 하필이면 또 나와준 게 뭐다? 보면은 아까 5시 반 정도쯤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다고요? 이제 콜롬비아가 이제 러시아를 대신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뭐가 돼요? 이 콜롬비아가 러시아를 대신할 수만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뭐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이 콜롬비아 크게 성장이라기보다는 당연하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반사이익을 받는 게 뭐다? 콜롬비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자 과거에도 뭐라고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심화되고 있지만 뭐한다? 자원 부국의 중남미에는 오히려 대략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구리, 리튬 등 풍부하고 러시아, 우크라 곡물 의존도 낮기 때문에 뭐한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중남미 관련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인 정책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중남미 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디가요? 콜롬비아가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뭘 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큰 반사이익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보면 되느냐? 이제 앞으로 콜롬비아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의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아까 이제 풍력과 태양광 이 두 가지의 시장이 2배는 성장할 거라고 지금 전망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은 자 이제 너무 많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자 풍력과 태양광 여기서도 섹터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콜롬비아가 지금 뼈들었잖아요,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뭘 보고 또 판단해야 되느냐? 콜롬비아는 그렇다고 하면은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느냐? 풍력에 더 큰 투자를 하느냐? 태양광에 더 큰 투자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느냐? 자, 뭐가 있냐 봤더니 지금 과거에 이런 뉴스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자, 가격 경쟁력 확보에 콜롬비아 어디를 두드려야? 태양광 시장을 두드려라. 자, 콜롬비아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나오죠. 기본적으로 콜롬비아는 뭐 하고 있다? 태양광을 좀 더 선호한다. 좀 더 발전 확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제품 역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모듈 이용률 14% 상승 목표.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고요? 콜롬비아가 최근 태양광 발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사용을 적극 홍보하면서 태양광 에너지 투자금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제1715를 제정하기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콜롬비아 태양광 시장이 지금은 중국 제품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한다고요? 콜롬비아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의 태양광 모듈이 미국이나 일본 제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성능을 보유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산 제품으로 수입 전환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치고 나가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제는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 반사이익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서 뭐 하겠다고요? 여기서 서방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에 의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뭐 한다 했습니까? 우리가 대신 하겠다라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라고요? 중남미는 충분히 가능하다. 중남미 지역에서의 이 콜롬비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콜롬비아가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방금 설명한 게 뭐다? 이 콜롬비아에서는 이 태양광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태양광 쪽으로서의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으로서의 시세가 더 크게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제가 또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 했을까? 워렌 버핏이 11년간 몰빵했다 했잖아요. 태양광을 우리가 사실 뭐 최근에 태양광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왜? 원자력을 없애고 태양광에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왜 태양광 이런 분들 많은데, 사실 태양광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워렌 버핏이 뭐 한다고요? 워렌 버핏이 11년간 몰빵하고 있을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뭡니까? 여러분들 같은 이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세계의 대부호가 투자할 만큼 그래도 나쁜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뭐래요? 워렌 버핏이 2011년부터 태양광에 8조 5천억을 투자했고요. 철두철미한 투자자의 철학과 태양광 수익 구조 맞아떨어져서 가능했고, 태양광 프로젝트 투자, 일반인도 자기 집에서 하면서 지난 2017년도에는 미국 역대 두 번째 규모 알라모 6 프로젝트 투자했고, 글로벌 IT 기업 하루 알라보 단지에 양축 트래커 3만 여대 수출하고, 어쨌든 꾸준하게 뭐하고 있다? 워렌 버핏이 11년 동안 지금 뭐하고 있다? 태양광에 몰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대해보자? 앞으로 태양광에 대한 더 큰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콜롬비아에 수출하고 있는 이 태양광 관련 기업을 찾으면 좋아요. 찾으면 좋은데, 사실 아까 탑인프라라는 기업이 하나가 있긴 한데, 얘네가 비상장 기업에서 찾을 수가 그래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 관련되어 있는 수혜받을 만한 종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탑인프라라는 기업이 최근에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고, 그러면은 지금 다른 이슈로 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제품이 좋다, 고품질의 성능을 보유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조금씩 심어줘서 우리가 이 점유율을 뺏어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고 하면 바로 이런 뉴스가 있죠. 뭡니까? 하나큐셀이 뭐한다? 허리케인으로 전력망이 파괴된 콜롬비아에 뭐한다? 태양광 모듈을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콜롬비아에서 하나큐셀의 이 태양광 모듈 기부 이슈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 태양광 모듈이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뭐 할 수도 있다? 하나큐셀의 태양광 모듈의 이 성능을 괜찮다 판단하면 앞으로 향후 이 하나큐셀의 태양광 모듈이 매출처로서 이 어떤 판매 계약이 이루어질 확률도 우리가 무시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다? 이 콜롬비아 관련해가지고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 하나큐셀이라는 기업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큐셀은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콜롬비아에서 인정받는 것도 좀 어렵지는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큐셀을 관련되는 반사익을 통해서 뭐가 수혜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솔루션이 수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솔루션이 뭡니까? 하나솔루션이 자회사 하나큐셀 지분 100%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큐셀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건 뭐다?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하나솔루션이 크게 가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시켜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태양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좀 눈여보시면 되겠고, 차트적인 부분도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크게 나쁘지 않아요.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하방 추세 뚫어주면서 이렇게 상방 시세 만들어냈잖아요. 상방 시세 만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 상방 시세를 지켜내는 자리에서 지금 삼각수렴대가 끝나가는 자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전고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지금 살짝 지켜내는지 봐야 되겠지만 지키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구간대 크게 안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거 한 3만원대거든요. 3만원대 크게 안 무너진다고 하면 조만간 다시 위로 돌파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자리에서 적어도 봤을 때 5만원 정도까지는 다시 꾸역꾸역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들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멀게 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시든지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황적인 부분이 아니라 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볼 만한 종목을 좀 매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 강태공이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진이 강태공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뭐가 됩니까? 단기 관심 종목이라든지 장투 승부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하셔가지고 보시고 매매하신다고 하면 3% 뛰기 정도는 거의 90% 이상 승률로 수익은 볼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싶고, 뭐 5%, 10% 정도의 급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로 늘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 강태공을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